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뭐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면 좋을 텐데 요즘 보면은 영상들 보면은 거의 다 뭐 지구가 멸망할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네요. 보니까 뭐 은행 상태가 안 좋다. 응? 은행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요즘 비실비실 거리다는 거죠. 특히 외국계 은행들이 그래요. 외국계 은행. 도이치뱅크? 이 도이치뱅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 은행 자체는 규모가 굉장히 큰데 투자은행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 은행 자체가 도이치뱅크가 만약에 이게 파산을 한다거나 골로 간다 하면은 말 그대로 골로 가면은 진짜 말 그대로 유럽은 이제 초토화되는 거예요. 또 유럽 금융이 오는 것 같아요. 잘 해결될 텐데 걱정입니다. CS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결했어요. UBS가. 근데 도이치뱅크는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안 좋다 안 좋다 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은행이 자체가 완전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별 탈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 또 솟아날 구멍은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올라가지고 243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 애들이 한 3천억 정도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웬일로 기관 애들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한 25.72포인트 정도 올랐죠. 2434.94로 마감을 한 거죠. 기관에도 홀로 3,216억 정도 순매수했고 반면에 개인들 2,773억, 외인들 423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사들였던데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니까 삼성전자들하고 1,111억, 하이닉스가 564억, 코덱스 레버리지도 보니까 482억 정도 샀어요. 반면에 순매도 상위 종목 보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짜리인데 2배짜리 ETF 이게 한 494억이에요. 셀트리온 179억,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ETF가 한 179억 정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항공하고 방위업종 중심으로 담았더라고요. 그 순매수 상위 종목 쭉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227억입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가 214억, 현대로템 112억 등 이게 포진돼 있어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는 팔아치웠고 이 순매도 상위 종목 보니까 EM플러스가 320억, SK이노베이션 273억, 코스모 신소재가 233억, 포스코홀딩스 175억 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코스피 업종별로 보니까 기계가 2.1%, 철강금속 2.2, 운수창고 1.78 이렇게 올랐는데 반면에 의약품, 통신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 8개가 오른 거예요. 8개가. 하이닉스가 3%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삼성도 기아도 좀 올랐고 1%대 1%대 오름폭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5.82포인트 올라서 833.51로 장을 마쳤고 개인들이 1,555억, 기관 애들이 494억 정도 사들였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이 1,382억을 팔아치웠고 이 코스닥 업종별로 보니까 음식료, 담배가 4.3%, 통신장비 4.1%, 기타 제조 4.02% 강세였어요. 반면에 유통, 종이목재, 제약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HLB 등이 소폭 올랐는데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12%, 7% 정도대 낙폭을 기록을 합니다. 이날 보니까 이 서정진 회장이 복귀했다. 이 복귀했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모두 크게 떨어진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서 회장을. 그러다 보니까 복귀 발표 이후에 상승폭이 컸던 데 대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많이 빠졌지. 그리고 이날 달러화에 대한 그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0.2% 정도 떨어졌어요. 1298.8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비트코인은 보니까 한 3,500만 원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싼 보니까 오후 4시 정도 보니까 쭉 빠지더라고요. 한 3,585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한 229만 원 정도에 이제 거래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그냥 그 코인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요즘 뭐
상태가 안 좋더라고. 그나마 좀 비트코인은 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또 언제 또 폭락할지도 몰라. 또 언제 안정화되면은 또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잘 모르는 데 가가지고 괜히 또 뒤통수 맞고 그냥 이게 우리 앞을 보고 있더라도 그냥 말 진짜 눈 뜬 상태에서 코베일 수도 있어요. 그 엉뚱한 짓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뻘짓을 하면 안 되죠. 절대로 뻘짓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럽은 좀 막 쭉 빠지려고 하다가 다시 약간 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쭉 빠졌다가 다시 약간 상승하는 그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영국이 한 0.18% 정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0.2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한번 또 튕겨서 올라가고 있어요. 0.24%. 그래서 다시 상승으로 꺾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는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집니다. 3083.57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왔던데, 제가 볼 때는 3083 이것도 참 아리까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또 애매모호한 흐름이 보일 것 같은데 좀 빠질 것 같아. 오늘도 한 3000 잘하면 50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좀 약간 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밀리면 좀 다지기 하다가 또 이제 상승으로 가겠죠. 좀 빠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하고, 환율은 아까 1290원에다가 지금 1300원 딱 찍고 있네요. 1300.5원 1300.50 현재 보여주고 있고, 달러 1분에는 131.5엔이고요. 유가는 72.81달러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예라는 992.94원, 유로화는 1406.88원 현재 보여주고 있고, 중국 이하나가 좀 빠집니다. 188.89원 하락을 하고 있어요. 휘발유는 1593.5원입니다. 소폭 하락. 국제금값 1953.8달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금값은 8만 1845.53원 상승했어요. 금값도 좀 많이 올랐죠. 금값도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3.57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네요. 보니까 약 올라갔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불규칙해. 불규칙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측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갑자기 좋을 때는 막 3.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32, 3.5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네. 지금 선물도 지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계속 변동성이 강합니다. 다우도 보니까 다시 또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0.01 양재 약보를 하고 있고, 지금 S&P는 0.04% 정도, 그건 나스닥은 0.04 이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러셀도 한 0.44% 정도 상승하고 있고, 러셀은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독일은 0.07% 상승 중에 있고, 프랑스 마이너스죠. 0.3%, 영국도 한 0.08% 빠지고 있고요. 유로도 0.63%, 이탈리아도 0.0%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만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영국과 독일만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선물 그렇게 썩 좋진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아주 흥미로웠는데 62,900원. 그래도 첫 스타트는 나쁘진 않았어. 62,400원에서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외인들도 뭐 살 건 없어. 이제 뭐 살 게 뭐 있어. 이제 삼성전자 사야지.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고, 이제 쌀 때 사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바닥 쳤어요. 워낙 안 좋은 소식들 뭐 다 나왔다. 이제 다 나왔어. 뭐 위기다, 적자다, 지금 뭐 온갖 안 좋은 소리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다 알아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악재는 없다. 더 이상의 악재. 더 이상의 위기도 없고. 그나마 삼성은 여러 파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손실이 있으면 한쪽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뭔가 평균화 시켜주죠. 평균화 시킵니다. 이렇게 보태주는 거지. 상세를 해줘, 상세. 마이너스가 크면 휴대폰에서 플러스 해주고, 또 휴대폰에서 개판 치면은 또 반도체에서 또 이게 뭔가 또 이익을 내주니까 서로 상쇄가 되는데, 이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한번 쫄딱 망하기 시작하면은 이 적자폭이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반도체는 안 좋은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좋다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이제 재고도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고, 경기가 조금씩 풀어지면은 좋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쌀 때 부지런히 모으세요. 솔직히 우리 8만 전자도 신나게 모았는데 6만 전자는 뭐 땡큐지. 근데 워낙 지겹도록 아주 막 지겹도록 괴롭도록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나 이걸 못 버티니까 다 팔고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괜히 어느 그런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세요. 보니까 막 삼성전자 안 좋다고 막 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안 좋으니까 다른 뭐 채널 같은 데 보면은 막 삼성전자 나쁘다, 엉망이다, 폭망한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말 굳이 귀담아 들 필요 없고 내 소신대로 하면 돼요. 소신대로. 막 좋다고 해가지고 막 따라갈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파고 도망갈 게 아니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막 날아오르고 할 때 그런 데 가지 마요. 꺾입니다. 그냥 차라리 바닥치고 아주 지저분할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조금 오르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화 되면은 그때 가서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뭐 한 10년 정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휘둘리면 안 돼요. 근데 좀 재미가 없지. 좀 이렇게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버티고 나아갈 텐데, 계속 빠지고 계속 횡보하니까 이제 지치는 겁니다. 이 지겨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주식 투자하기 힘들어요. 내일은 나도 제가 볼 때는 살짝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은 한 6만 3천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가겠는데, 일단 뭐 내일이 저거잖아. 29일이니까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그 날이에요. 내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갖고 있어야 돼. 그 30일은 배당 낙일이고 마지막 31일에는 기준일이야. 기준일.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31일에 사는 게 아니라 29일에 매수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틀 후에 전산에 딱 기록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거야. 이틀 정도 걸려요. 내일이 무조건 배당금이다. 배당금.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일. 내일까지는 집중적으로 매수해라. 우선주도 5만 3천 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올라갔어. 지금 갭차가 너무 커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 갑자기 외인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오면 5만 4천 원, 5만 5천 원까지 슈팅합니다. 슈팅이 그냥 쭉쭉 올라간다고. 내일은 무조건 상승할 겁니다. 배당금 때문이라도 상승할 것 같으니까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